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민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의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마약 범죄로부터 시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정책이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 문화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와 개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약류 용어 사용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 및 포장, 간판 등의 교체 비용 등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명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가 중독이 심한 약물이라는 인식보다는 친화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짐을 우려하여 그에 따른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마약을 친화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에 대한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용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문화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실 위원님? 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우리 또 요즘 또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손명희 의원님께서 또 의료기관에 또 종사한 그런 또 전문의원으로서 또 적절한 시기에 또 마약을 또 해치하는 차원이고 또 마약을 우리 또 사회에 상호를 또 마약에 관련된 상호를 또 많이 또 사용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또 이런 또 호기심을 또 유발해서 청소년들 또 건강에도 많은 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또 이 조례를 또 근거 조례를 또 마련해 주시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또 이번 또 이래 조례 근거를 가지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또 야기되고 있는 그런 마약 퇴치를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이 실태 조사를 잘 파악해서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호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바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을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약 안전과장님, 우리 지금 울산 관내에 마약 상호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로는 저희 시 전역에 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남구에 1개소, 북구에 1개소, 울주군에 2개소 해가지고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조례가 또 이래 또 이게 또 발효가 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좀 이래가지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또 이런 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명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현황 조사,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가정, 난임, 출산 지원, 양육 지원,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장애를 가진 부부라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에 필요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각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황조사와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정 산부인과가 생기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오늘도 네. 신문에 보니까 프라메디 병원도 문을 닫던데. 예, 프라우메디 병원은 좀 안타깝게도 예. 지금 문을 닫는 걸로 되었고, 장애인 네. 친화산부인과는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금 병원이 현재 지정돼 되어져 있고, 예. 아직 시설이라든지 조금 이제 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개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달라지나? 네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또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을 또 발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그 임신 출산율 때문에 또 이래 또 사회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래 저출산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울산의 이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임신이라든지 이 출산 양육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 좀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장애인 출산율도 보면 출산율도 0.78%로 지금 떨어져 있지만 장애인 출산율도 보면 44% 정도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장애인 우리가 가정에 또 이래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하려면은 나름대로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행정에서 또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네. 예. 그래요. 우리가 또 사실은 우리 출산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다각도로 또 이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복희성 국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수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실제 추후에 아마 세부적인 계획도 아마 잡게 될 것이고, 네. 뭐 검토 보고서에 따르듯이 이제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잘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이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장애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가정 이제 출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이라 그러면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에도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출산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특히 이제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건 출산에 관한 것이고 양육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 또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역량 강화라 해가지고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 비장애인 가정의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특별하게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이 외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학이라든지 뭐 추후에 아마 직장까지도 아마 좀 연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조금 더 촘촘해진다고 볼 수 있겠네, 그죠? 네, 세밀하게. 예.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방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수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기간 동안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수, 구청장과 협력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정착에 기여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22조에서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 감소가 또다시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시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예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영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과 어린이집 폐지 및 휴지 기간 동안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군수, 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시장이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이 폐지, 휴지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 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력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애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정책위원회 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15명, 20명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이제 상위 법령이 네. 바뀌면서 저희들도 그게 맞추어서 숫자를 같이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위원회에서 찾게 되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영유아 보육부 시행령이 2021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인원수가 늘었고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구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각종 보육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 이게 또 시와 정합성을 맞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 기관, 참여 위원들이 늘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어린이집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위원 수 확장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행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보육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되구나 싶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회 위험 요소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영애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장 및 인용 법령 오류를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재규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 추세로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 통계 자료 이런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교 밖 청소년이 2020년에는 한 735명 정도 됐고요.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455명. 그다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662명 정도로 또 다시 또 코로나가 끝나서 약간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이면은 좀 줄어드나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다시 돌아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섭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방인섭 부위원장님, 정치락, 안수일, 손명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위탁, 긴급보호, 심리상담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김종섭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장님, 좋은 조례를 또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 그래도 조례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례는 또 이 연구자료가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예.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예. 조례는 제 생각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네요.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타 시도 제정 현황을 보니까 11개 시도가 이미 하고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 자료 보니까 2021년도에 스토킹 처벌법 관련 범죄 검거 현황이 떠 있는데 2022년 자료는 없습니까? 실태 조사한 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가 그 경찰청 통계 자료입니다. 21년까지 나와 있고 22년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21년까지만 나옵니까? 그러면 21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이제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가 이제 경찰에서 처리한 건수가 15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검거한 건수가 13건입니다. 그래서 발생 건수 대비 검거한 비율은 86.7%. 요거는 이제 실제로 경찰에서 검거를 한 사례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상담 건수는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 2021년 같은 경우 울산에 상담 들어온 거는 저희들 274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건수는 273건인데 비해서 요 이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범죄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된 건수는 15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1년만 딱 있어서 증가 추세죠.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죠. 저 신고 건수는 요거는 이제 처리 건수고 신고 건수는 2019년도에 이제 울산에 그 76건,
20년도에 56건,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273건으로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늘었는 그런 그 경찰청의 이렇게 자료고에 그리고 상담 건수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건수는 당연히 맞겠죠, 그죠? 네.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섭 우리 의원님께서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 지원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는 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이 스토킹 범죄가 이 사회적으로 아주 또 안전에 또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스토킹 범죄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피해 신고자는 이래 많은데 사건 처리하는 건수는 또 이래 또 적고 그래서 이게 피해 우리 울산시에서 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이래 또 피해받은 그 피해자가 한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용희 과장. 그 울산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그 이슈된 이런 사례는 크게 아직 뭐 잘 이렇게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상담 건수나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은 이런 게 전부 그 개인 보호 이런 차원에서 잘 이렇게 그 얘기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그냥 그 주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토킹 피해 발생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현재. 이런도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또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이 경찰 자료에 의해서 해가지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래 또 이래 파악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이래 유기적으로 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 하고 잘 유기적으로 잘 그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 스토킹 이거는 끈질기게 따라 붙어 다니고 하는 그런 잘못하면은 이거 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이거는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하고 또 이래 이 상담센터하고 잘 그래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 해서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스토킹으로부터 범죄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빠르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섭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큰 범죄가 아니고는 제2차 피해,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신 사람이 또 2차 피해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아마 비밀로 비공개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안수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이게 여성 청소년과에서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 울산 경찰청과 그다음에 뭐 담당 센터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는 그 안에도 이제 여성 청소년 담당, 교통, 그다음에 생활안전 이쪽 부문을 모두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상호 유기적으로 좀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의원님 마침 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이 그죠? 법률이 시행이 되고 내일은 온라인도 지금 처벌이 된다 하더라고 그죠? 내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면 그래서 시행되는 법에 맞춰서 굉장히 우리 또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중에 여기 보면 4조 2항에 보면
그 시장은 제1항의 시행 계획을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사실 그 다른 시도도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 지금 울산 외에는 충남 빼고는 이렇게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라서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사실 스토킹이라는 것이 여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남자에 대해서 여자도 또 스토킹하는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여성 방지 기본법에서 시행 계획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그 매년 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건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빼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거지. 그때 이제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요것도 거기에 이제 별도로 요것만 따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별도로 그 안에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미 돼 있잖아요. 여성 우리 그 폭력 방지 기본법에는 이런 스토킹도 그 기본 계획 세운다고 돼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걸 왜 이중으로 여기를 또 이렇게 하느냐?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연도별로 별도로 시행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있잖아. 그거는 따로 법에 돼 있잖아. 법에 돼 있는데 우리가 시행 계획을 매년 하니까 할 때 요거 스토킹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렇게 꺼내놓고 나 보면 우리가 일반 시민이 조례를 볼 때 마치 이 스토킹이라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반드시 남자가 여성에 대해서 하겠다.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딱 저는 이 조례를 딱 보면서 그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다 받아보니까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전남 빼고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이 명칭을 넣은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왜 울산이 구태에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건 빼놔도 우리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는 스토킹에 대한 그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혹시나 이게 한번 또 새로 뒤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혹시나 빼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님 한번 보시면 4조 2항에 네, 제가 그 다른 그 타 시도의 조례를 뭐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게 지금 그 상위법에 뭐 충분히 근거가 되어 있다면. 요건 빼고 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스토킹이 꼭 그 뭐 남성이 여성에만 아니거든. 요즘은 사실 여성이 남성 하는 데도 많아요. 네, 그렇게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스토킹 피해가 대부분 이렇게 성폭력이라든지 디지털 성폭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폭력에 의한 여성 피해자를 양산한다든지 굉장히 성폭력, 가정폭력과 또 이혼한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못 살게 군다든지 하는 식으로 성폭력, 가정폭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우리 조례에 같이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넣어도 이제 충분히 이게 조례가 이거 스토킹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스토킹 요 예방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결국 그 내용에는 성폭력 부분, 가정폭력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내용이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게 되니 같이 이제 좀 특히 그 성폭력에 관한 우리가 계획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스토킹 부분을 좀 더 기존보다는 좀 더 이제 할애해서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여성폭력 방지 그 조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토킹. 그래서 이거 좀 한번 과장님.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도 그 여성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 있어서 그 여성만 별도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아닌데 이제 이 스토킹 범죄가 새로 울산에 생기니 기 생길 때 다른 시도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여성 폭력 방지법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 계획하겠다는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면 구태 우리 시가 이걸 빼내지 말자는 거죠. 여성만이 좀 단정되는 느낌이 드니까. 하고는 큰 관계는 뭐 있어도 별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니 그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저는 이거를 뺐으면 싶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스토킹이나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성의 이미 머릿속에 규정이 여성으로 한정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시
정해를 좀 하고 네. 조례 부분에 그렇게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을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수 부위원장님. 예.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존 상위법에 의해 시행 계획이 충분히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사항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네, 손명희 의원께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방인섭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오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 스토킹 범죄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어길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